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지3D입니다. 드디어 SF박스 모델링의 거의 끝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 따라와 주시면 곧 언리얼 엔진에서 최종 아웃풋을 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 11강에서 제작해 볼 것은 드디어 꾸미기 작업이에요. 버텍스 페인트를 이용해서 색을 지정하고 데카를 이용해서 꾸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에 붙어있는 요 옆에 있는 이미지랑 여기에 붙어있는 요 컬러로 되어 있는 요 일부 이미지, 폰트 이미지, 바코드 이미지 같은 것들은 다 디퍼드 데칼 메쉬를 이용을 한 건데요. 요 디퍼드 데칼 메쉬의 경우 트림 시트에서만 사용하는 기법은 아니에요. 이게 트림 시트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물이나 배경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뭐 캐릭터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또 베이크한 오브젝트에도 충분히 붙여서 쓸 수 있는 훌륭한 기능입니다. 한정된 텍스처의 해상도를 적절히 극복하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고요. 향후 베이크 워크플로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촬영하게 될 기회가 있을 때, 그때에도 디퍼드 데칼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디퍼드 데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 12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작업의 경우 현재 우리가 제작한 트림 시트는 회색으로만 제작을 했어요. 회색으로만 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본 강의에서는 버텍스 컬러를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의 컬러 베리에이션을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다음 강의인 엔진 임포트 및 쉐이더 작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겠지만, 오버레이 블렌딩을 해서 텍스처랑 그 회색의 커버처 정보만 있는 텍스처랑 그리고 버텍스 컬러를 블렌딩할 예정이에요. 오버레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0.5를 기준으로, 즉 딱 회색 127, 127, 127 회색을 기준으로 회색이랑 블렌딩하고자 하는 색상이 있다면은 색상 원본을 출력해요. 근데 이제 혼합하고자 하는 두 명도 값이 이제 0.5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덧셈을 수행하게 되고요. 0.5 이하의 색상과 블렌딩을 하게 되면 곱셈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3컬러 블렌딩 기법이 바로 오버레이예요. 그래서 단순히 다른 색상을 위해서 우리가 트림 시트를 새로 제작을 하고 텍스처의 양을 늘리게 되면 이는 곧 메모리 유발로 이루어지게 되기도 하고 제작 효율도 떨어지죠. 단 하나만의 색상을 위해 가지고 계속 텍스처를 늘린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하를 우회하기 위해서 버텍스 컬러랑 오버레이 블렌드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트림 시트 텍스처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황색, 뭐 노란색, 그리고 어두운 회색, 밝은 회색 이런 식으로 컬러 블렌딩을 한 장의 텍스처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페이크 데칼. 페이크 데칼은 실제 이 데칼 시트에 있는 정보도 아니고요. 그리고 트림 시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트림 시트에도 없는 디테일이지만 해당 디테일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버텍스 노멀 그리고 일부 UV를 이용해서 마치 해당 디테일들이 있거나 해당 쉐이더를 사용한 것처럼 우회하는 트릭들을 여러분들에게 일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소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공수를 들이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성능 비용을 아끼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해당 트릭들 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익혀가시면 분명히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같이 꾸미기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태까지 제작한 요 박스를 꺼내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요 옆에다가 플랜을 하나 생성을 해둘게요. 요 플랜을 생성을 하는데, 플랜은 생성하자마자 요 랭스 세그먼트, 위스 세그먼트를 1로 둬서 하나의 쿼드로 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랭스는 뭐 1m 또는 100cm, 아니다,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2m로 할게요. 200cm. 이 상태로 컨버터 투 에디터블 폴리로 해서 폴리곤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초기화,
먼저 요 끝에 있는 유틸리티 탭을 눌러서 리셋 엑스폼을 누른 다음에 리셋 셀렉티드를 해서 이제 바운딩 박스랑 요 피벗의 방향을 초기화를 하고 다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m짜리 플랜이 생성이 됐죠. 자, 이 플랜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뭐 갖다 붙이기 위한 그런 스티커를 만들 거예요. 데칼 시트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머트리얼을 피지컬 머트리얼을 하나 꺼내 주신 다음에 새로 여기에다가는 이름을 mi 언더바 데칼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mi 언더바 데칼.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우리가 제작한 데칼 텍스처를 임포트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데칼 임포트하고 그리고 또 데칼도 임포트하고 뭐 일단은 요렇게만 있으면 안 되고요. 자, 먼저 얘가 어쨌든 알파 텍스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파 텍스처로 반투명으로 블렌딩을 해서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채널이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작한 트림 시트 서브스턴스 파일을 먼저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요 데칼 세트를 눌러서 요거를 먼저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근데 그 알파 채널만 익스포트를 하면 되니까 여기서 알파 채널이 어딨니? 우리가 알파 채널을 따로 여기 데칼에다가 요 베이스 컬러 쪽에다가 따로 넣어주지는 않았네요. 자, 요 녀석 요 하이트맵 거의 다 제작이 된 요쪽 정보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지 릭 뒤에 요 정보가 있거든요. 요 뒤에다가 히스토그램 스캔을 하나 이용을 해서 포지션을 그대로 쭉 늘려버리면은 이렇게 딱 흰색으로 깔끔하게 따진 알파 텍스처 소스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요걸 가지고 요 베이스 컬러의 알파 채널에다가 먼저 넣는 작업부터 해줄게요. 이걸 가져와서 알파 머지 노드를 이용을 하면은 이 RGB 채널에 알파 채널만 그대로 쏙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파에다가 넣어주면은 이렇게 여기 2D 뷰에서 밑에 있는 쇼 체커보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알파가 뚫려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마스크가 너무 하드해서 좀 퀄리티업이 필요하시다면은 포지션을 한 단계 낮추는 거는 잘 안 되니까 요 뒤에 FXAA 안티엘리어싱 노드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좀 부드럽게 다듬어 주셔도 돼요. 이게 원본이고요. FXAA로 다듬은 상태입니다. 요거를 알파 채널에 넣어서 좀 더 퀄리티 있고 부드러운 느낌의 알파로 바꿔 주셔도 돼요. 요거를 먼저 이렇게 베이스 컬러 채널에 넣어 주시고 그리고 요 FXAA는 하나 아웃풋 노드를 만들어서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요거는 맥스에서 그런 투명도 프리뷰를 보기 위해서 사용할 거고 요걸 엔진으로 들고 가진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아이덴티파이어를 A 그리고 레이블에 A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상태로 데칼 세트에서 우클릭 익스포트 아웃풋 여기서 지금 베이스 컬러만 수정했으니까 베이스 컬러 그리고 알파 채널 요 두 개만 익스포트를 하면 되겠죠. 요 익스포트 아웃풋 익스포트가 되었으면 이제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 알파 정보를 안 가져왔군요. 여기 알파를 정보를 가져오는 걸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데칼 시트들을 마스크화한 것 뒤에다가 예 보시면은 볼트 데코 인 그리고 데코 아웃 램프 아웃이라고 요 단노드를 만들었던 것들을 있죠. 얘네를 한번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블렌드로 이렇게 두 개 리튼으로 블렌드 또 뒤에 블렌드 노드 하나 더 복사해서 또 리튼 블렌드를 하면은
이렇게 볼트랑 그리고 그런 금속 데칼 그리고 라이트 데칼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알파 채널에도 잘 들어갔고 요 베이스 컬러의 알파 채널에도 잘 합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걸로 다시 익스포트를 해줄게요. 제가 빼먹었네요. 빼먹어서 죄송해요. 자, 요거를 내리고 네, 보면 이렇게 알파 채널이 잘 들어왔군요. 자, 요 노멀 정보는 리니어 데이터니까 당연히 비트맵 경로를 한번 눌러서 감마 오버라이드 1.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오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다가 노멀 범프 노드를 꺼내서 노멀에다가 연결을 하고 요거를 범프 맵에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범프 맵에 있는 강도 값을 1로 해야 원본 강도를 고스란히 사용을 하겠죠. 자, 이 상태로 또 베이스 컬러 맵에다가 요 데칼 컬러 맵이랑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요 컷아웃 오퍼시티 맵에다가 알파 채널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감췄고요. 요거를 요 판때기 메시에다가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그리고 노멀 매핑도 잘 보기 위해선 show shaded material input를 꾹 눌러다가 두 번째 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노멀 맵까지 잘 들어간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걸로 스티커로 만드는 건 뭐 단순합니다. 그냥 메시들을 요 모양에 최대한 맞춰서 잘 잘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Alt 1번을 눌러서 스위프트 루프로 두고서 가로로 한번 자르고 이렇게 또 가로로 한번 잘라서 요 사이에 반투명 빈 공간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또 한 번 더 스위프트 루프 Alt 1을 눌러서 잘라주고 요 밑에도 한 번 또 잘라줍니다. 그리고 또 요 사이에 빈 공간은 딜리트 삭제를 해주고요. 요 아래도 Alt 1번을 눌러서 스위프트 루프 자르고 여기도 클릭해서 자르고 또 우클릭으로 해제하고 요 사이 공간 선택 자르기 여기도 Alt 1을 눌러서 스위프트 루프 여기도 스위프트 루프 요 사이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간격은 그냥 줄이면은 이미지가 같이 짜부라들죠. 그래서 이미지가 짜부라들지 않기 위해서는 UV는 고정한 상태로 오브젝트의 위치만 버텍스의 위치만 옮겨야 돼요. 그럴 때에는 에디트 지오메트리에 있는 여기 프리저브 UV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옮기면은 이제 이미지가 짜부라들지 않으면서 여백 공간을 이렇게 줄여서 없앨 수가 있겠죠. 여기도 여백 공간을 이렇게 줄여서 없애주시고요. 자, 이 반투명한 영역은 최대한 작게 남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반투명 쉐이더가 무거운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쉐이더 연산 위에 이 쉐이더를 한 번 더 돌려야 돼서 즉 같은 위치의 픽셀이 쉐이더를 겹치는 반투명의 개수만큼으로 돌기 때문에 쉐이딩 비용이 무거워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투명한 영역을 최대한 작게 해서 반투명하게 겹쳐지는 영역을 좀 줄여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미지상으로는 요 사이에 있는 요 공간이 아무것도 픽셀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요 안에 있는 공간도 쉐이더에서는 다 연산하고 최종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버리는 것 뿐이에요. 뭐 버린다기보다는 감추는 것 뿐이에요. 즉 실제로 값은 들어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뭐 프로그래밍으로 치면은 널 값이랑 0 값의 차이 정도예요. 널이라는 건 실제로 데이터가 아예 메모리상에 없음을 의미하지만 0이라는 값은 0이라는 숫자가 메모리에 존재한다라는 값이거든요. 즉 있다 없다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반투명 쉐이더도 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요 공간의 폴리곤 면적 안에는 이미 픽셀에 대한 계산이 이미 다 돌아가고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게만 해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여기도 엄연히 다 계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쉐이더 계산 비용이 무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영역을 줄여서 맞춰주는 것이 반투명 쉐이더의 부하를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도 Alt 1을 눌러서 이렇게 또 잘라내고 또 삭제하고 여기도 스위프트 루프로 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또 자르고 여기도 선택해서 잘라낸 다음에 여기도 폴리곤 선택해서 삭제, 여기도 스위프트 루프 삭제, 또 스위프트 루프 선택 삭제, 스위프트 루프 선택 삭제. 여기는 프리저브 UV로 줄여서 딱 맞춰주고 하면은 네, 데칼이 조금씩 완성이 되어 가고 있네요. 자, 나머지도 계속 요 삼각형들도 맞춰서 줄이고, 여기는 좀 손으로 잘라줘야 되겠네요. 요 Alt C 버튼을 눌러서 요 컷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클릭해서 이렇게 잘라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삭제, 다음에 여기도 클릭, 뭐 이렇게 가끔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들바들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컷을 하는 순간 이게 다각형인 경우에, 특히 이렇게 다각형인 경우에 내부 면적의 버텍스가 하나가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경우에 트라이앵글 방향이 꼬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드래그를 하다가 뭐 특정 각도나 특정 방향에 맞춰서는 이렇게 깜빡임이 없을 때에는 트라이앵글 방향이 무난하게 정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당히 깜빡깜빡거리는지 아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다가 안 하는 시점에 딱 클릭을 해가지고 끊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줬고요. 여기는 요 두 개를 커넥트, 컨트롤 알트 E 버튼이에요. 이걸로 또 지워주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미리 분리를 해줄게요. 미리 디태치. 여기서 디태치 버튼 눌러서 잘라주고, 디태치 버튼 눌러서 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컷, 여기도 컷, 그리고 여기도 미리 디태치를 해주겠습니다. 디태치.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컷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서 컷을 한 다음에 여기도 디태치.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딜리트, 빈면적 삭제를 해주고, 또 여기도 이렇게 내려와서 컷, 이렇게 또 컷 해준 다음에 이 네모난 것도 디태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 동그라미만 따주면 되겠죠. 먼저 좀 컷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자른 다음에 빈 면적을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뭐 너무 버텍스를 너무 많이 써서 자를 필요는 없고요. 대충 좀 투박하게 잘라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게 자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서, 자, 됐고, 요 내부에 있는 버텍스들은 이렇게 가로 찔러서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 내부 면적은 뭐 컬러 값이 아예 뭐 따로 없어가지고 여기도 네모나게 한번 잘라 보시죠. 여기 네모나게 잘라서, 뭐 데칼 자체도 버텍스 개수가 너무 많은 게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게 좋진 않지만 요 내부 면적은 지워도 크게 문제가 없고, 요 내부를 지우는데 사용하는 버텍스 개수도 생각보다 많진 않은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됐다. 자, 이렇게 정리가 마무리되었으면은, 네, 이제 데칼 시트가 준비가 된 거죠. 여기 디태치가 따로 되지 않은 요 친구들도 이제 하나하나 선택해서 디태치, 여기도 디태치,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한번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끊어주고, 여기도 끊어주고, 지우고, 선택하고, 디태치, 선택하고, 디태치,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하고, 디태치,
선택, 디태치, 선택, 디태치, 선택, 디태치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스티커들이 이렇게 14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피벗 위치로 바꾸기 위해서 하이어라키 탭에서 어드저스트 피벗에서 어펙트 피벗 온리를 누른 다음에 센터 투 오브젝트를 하면은 각 오브젝트의 센터로 가게 되겠죠. 이 상태로 리셋 엑스펌도 한번 높아짐에 더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붙이기 위한 스티커 작업이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붙이는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붙일 겁니다. 뭐 사실 붙이는 거는 각자의 취향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붙이고 싶으신 느낌으로 좀 더 자유롭게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일단 뭐 요거 기준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녀석을 Shift 클릭 드래그로 오브젝트를 복사한 다음에 데카를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데 그대로 줄이면은 이 이미지 비율이 너무 짜부러드니까 요 프리저브 UV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줄여주시면은 비율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요 사선으로 돼 있죠. 근데 뭐 이 사선으로 만드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프리저브 UV 끄고 위에 엣지 잡고 그냥 옆으로 드래그 하는 게 끝이에요. 요게 끝입니다. 요렇게 하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프리저브 UV를 누른 상태로 이제 S 버튼 요 스냅 토글을 킨 다음에 버텍스에 우클릭해서 그리드 앤 스냅 세팅에서 버텍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버텍스에다가 이렇게 스냅을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프리저브 UV를 누른 상태로. 그렇다면은 이게 UV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UV가 사선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요 위에가 좀 짜부러졌으니까 이건 좀 펴주고 이렇게 배치를 다시 좀 해줘야 되겠네요. 반듯하게. 이게 제가 이거를 일자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이 경고 라인을 처음부터 사선으로 만들면은 그 사선 비율을 사용자가 좀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만 되어 있다면은 요 맨 윗줄이나 아랫줄이나 요 둘 중 아무거나 잡아서 그냥 양옆으로 늘기는 거에 따라서 사선을 일자로 세울 수도 있고 완만하게 세울 수도 있고 급하게도 세울 수도 있고 뭐 더 다양하게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사선으로 처음부터 제작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일자로 제작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하고 프리저브 UV로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볼 수도 있는데 얘가 UV 좌표상에서 조금 기울어 있으면 이렇게 밴딩이 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뭐 이럴 때는 다시 UV로 넘어가서 고쳐주셔도 됩니다. 뭐 조금 짜부라드는 거 정도는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그냥 줄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고요. 자, 이것도 위아래 비율 다시 좀 맞춰주고 오케이. 이 상태로 프리저브 UV 끈 상태로 위에 아래만 이렇게 좀 짜부를 시켜서 이렇게 잘 배치만 해주시면 데칼 붙이기 끝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돼요. 되게 단순해요. 정말로 그냥 스티커 만들어서 붙여주듯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잘 붙여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x, y 좌표 값을 요 오브젝트 요 본체 박스에 요 본체 박스를 먼저 어펙트 피벗 온리로 센터 투 오브젝트로 가운데로 좌표를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에 요 데칼의 좌표를 얼라인을 이용해서 가운데 오브젝트를 선택. 그 다음에 얼라인 포지션을 X, Y, Z 동일한 위치로 가져가도록 한 다음에 여기서 시메트리를 이용을 하면은 더 빠르게 수작업으로 더 배치하지 않고 나머지 4기퉁이 위치에 딱 붙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있는 요 바코드는 또 드래그를 해서 저는 또 바코드를 여기다가 붙였어요. 여기다가 붙였는데요. 사이즈를 많이 줄여서 붙였어요. 여기 이렇게 대충 딱 갖다 대고 높이만 여기에 센터로 높이만 그러니까 Z 포지션 높이만 Y군요. 얘는 Y 포지션 얘가 막 회전을 해가지고 피벗이 뒤집혔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점으로 오게 한 다음에 여기서 바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서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놨고요. 이렇게 갖다 두시면 돼요. 요게 끝이고, 그 다음에 리셋 엑스폼 한번 해주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어펙트 피벗 온리를 이용해서 요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번 또 XYZ 또 요 오브젝트의 가운데 중심으로 갖다 둔 상태로 또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반대쪽에도 그 배치, 뒤쪽에도 배치,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요 위에도 제가 데카를 붙였어요. 여기에 이렇게 회전을 해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다가 요 오브젝트 기준으로 또 Y축이군요. 요 가운데에 오게 한 다음에 줄여서 배치하고 또 아래다가 내려서 이렇게 툭 하고 갖다 대면은 오케이. 그리고 사이즈를 두께를 좀 두께를 이렇게 줄여서 갖다 뒀습니다. 자, 요것도 리셋 엑스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박스의 오브젝트의 기본 모델링 좌표는 월드 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를 그냥 단순히 여기에다가 배치하고 싶을 때는 얘는 그냥 마이너스 0.84078이 있으니까 복사 한번 한 다음에 마이너스만 지어주시면은 정확히 대칭 위치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한번 배치해 볼게요. 뭐 동그라미는 뭐 전 딱 한 군데밖에 배치를 안 했는데 요 위쪽에 여기에다가 쭉 들어가서 그냥 여기다가 배치했습니다. 그냥 뭐 원하는 데 꾸미고 싶은 데다가 그냥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붙여서 리셋 엑스폼 한번 해주고요. 자, 그리고 또 요 커션을 어디다가 붙여볼까요? 아, 커션 말고 요 조명을 붙여볼게요. 요 조명을 이렇게 가져와서 90도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한 다음에 얘를 줄여서 조명을 여기다가 배치를 저는 기존에 좀 해봤습니다. 근데 본체 UV가 좀 어긋났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와이어를 재구성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비율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늘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요 캡슐이 양옆에 있는 동그라미의 비율을 깨지 않고 그대로 늘리고 싶은 경우, 요럴 땐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랑 여기만 딱 스위프트로 분할한 다음에 요 끝에만 잡고 이렇게 그냥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가운데에 있는 비율, 요 양옆의 비율은 유지하면서 요 가운데만 잡아 늘겨가지고 기다란 캡슐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배치하고 스무딩 그루브 하나인 거 확실하게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어펙트 피벗 온리 센터 투 오브젝트 리셋 엑스폼 하고, 다음에 또 어펙트 피벗 온리 얼라인 본체 카운트 박스 XYZ 월드 측정열, 그 다음에 요 시메트리로 대칭 앞뒤 옆 다 대칭이 되도록 하면은 이렇게 한 방에 또 데칼, 라이트 데칼이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데칼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사항을 이제 요 녀석을 배치를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복사 한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 데칼의 위치가 요 모서리 쪽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자, 모서리에 배치를 할 때 요거 많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트림 시트 쪽에서 데칼을 붙일 때 꽤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먼저 요 모서리 쪽에다가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가장자리 쪽 비율은 유지하면서 가운데 위주로만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거를 기역자로 꺾기 위해서는 가운데 선 하나 추가하고 요 녀석 90도 회전해 준 다음에 먼저 여기다가 갖다 둘게요. 이렇게 갖다 두고 배치를 좀 하고요.
이렇게 배치를 좀 해준 다음에 또 여기도 요 가운데 선 라인에 좀 맞춰줘서 배치를 하고 여기도 이렇게 맞춰서 배치를 좀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디퍼드 데칼 메쉬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뭐냐면은 디퍼드 데칼이 메쉬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치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평면에다가 배치를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디퍼드 데칼 메쉬도 결국 형태에 맞춰가지고 꺾는 순간 버텍스 노멀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본체의 노멀의 이쪽 면의 방향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요 옆에 있는 건 바로 딱 정측면과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근데 요 데칼의 버텍스 노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편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요쪽이 여기는 정면을 보고 있고 여기는 정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요 왼쪽을 보고 있죠. 하지만 요 아래에 있는 요 두 개의 버텍스 노멀은 정면과 정측면, 정왼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즉 디퍼드 데칼 메쉬의 노멀 방향도 본체랑 똑같아야만 게임 엔진에서 쉐이딩 오류가 나지 않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 트림 시트 워크플로우 또 플러스 디퍼드 데칼 메쉬를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항상 버텍스의 노멀 방향을 본체도 그렇고 데칼도 그렇고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를 잡고 에버리지 셀렉티드 정면으로 이렇게 기울여 주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도 에버리지 셀렉티드 그리고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렇게 면이 요 본체 면이 바라보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데칼도 교정이 되어서 게임 엔진에 올라갔었을 때 정확한 쉐이딩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를 하는데요. 자, 제가 버텍스 노멀 에디팅 하는 강의에서 그때 당시까지는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몇 가지 시청자 질문을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옛날 3D 맥스 버전 제가 대략 2021까지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최근 23에서도 한번 옛날에 했던 그 안 되던 것이 여전히 안 되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서 시도를 해봤더니 다행히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냐, 이제 요 버텍스 노멀 편집한 것도 대칭으로 옮기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어떤 식으로 옮기면 되느냐, 먼저 요 버텍스 노멀 편집을 했어요. 요 상태로 시메트리나 또는 여기 있는 미러 모디파이어를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동작을 하지 않고요. 자, 먼저 리셋 엑스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대칭을 하기 위한 축을 잘 원하는 위치에 잘 옮겨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로 컨트롤 V를 눌러서 이 녀석을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러를 하는 방법이 요 위에 요 아이콘 미러 요거를 누르면은 미러가 되는데요. 뭐 다들 아시지만 요 지오메트리에 있는 요 미러는 모디파이어를 얻는 거기 때문에 버텍스 노멀을 깨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야 돼요.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OK 버튼을 먼저 누르고요. 자, 요 트랜스폼 방식의 미러는 어떤 방식이냐, 생각보다 단순한 방식인데 요 축에다가 음수값을 넣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X 방향의 스케일이 그냥 100이라면은 얘는 지금 마이너스 100인 상태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있는 스케일 아이콘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스케일 정보가 뜨는데, 자, 원본은 여기가 100이지만 반전이 된 요 미러 친구는 마이너스가 붙었죠. 요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요 방식의 미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복사해서 이제 미러를 하는데 이번에는 Y로 뒤로 하고요. 얘도 이제 요 녀석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얘도 Y로 미러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 친구도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요 아래로 이제 Z로 미러를 주고 얘도 Z로 미러를 줍니다. 복사를 해서 미러를 주고요. 그리고 얘도 복사를 해서 미러를 주고 또 이 친구도 복사를 해서 미러를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로 내비두면 안 돼요. 이 상태로 내비두고 엔진으로 가져갔었을 때는 이쪽에 있는 미러 데이터가 반전이 되어서 깨집니다. 면이 뒤집힌 상태가 돼요.
옛날 3D Max 2021 때쯤은 이렇게 미러를 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리셋 엑스폼을 하면은 면이 뒤집혔어요. 노멀 벡터 방향이 아예 뒤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복원할 방법이 없었는데, 최근 3D Max에서는 리셋 엑스폼을 하는 순간 이 녀석이 노멀 방향이 뒤집히진 않는데 이 노멀 값이 초기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뭔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 스케일을 뒤집지 않은 요 데카를 잡은 상태로 어태치로 이 녀석을 클릭하고요. 이 미러한 애들을 다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어태치로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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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했죠. 그 다음에 어펙티브 피벗 온리 가운데 그리고 리셋 엑스폼을 해주면은 놀랍게도 버텍스 노멀 편집한 값이 전부 다 고스란히 유지가 된 상태로 바운딩 박스 및 피벗 방향이 전부 다 정렬이 돼요. 뭔가 최근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리토폴로지 쪽 기능이 들어오면서 요 리토폴로지 쪽 기능 중에서 이게 아마 편집한 노멀 값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UV 데이터들을 일정 보존을 해주는 알고리즘 같은 게 들어갔더라고. 릴리즈 노트 쪽에서는 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저게 이제 리토폴로지 하기 전에 작업했던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보존해주는 기능들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 합치는 과정도 그런 식으로 버텍스 노멀을 뭔가 보존을 하는 그런 게 내부적인 처리로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추측을 해보고는 있어요. 어쨌든 그런 덕분에 3D Max 몇 번이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사용하는 23 이상부터는 이런 식으로 버텍스 노멀 한쪽에만 작업한 거를 반대쪽도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 데칼들도 계속 붙여볼게요. 또 이 녀석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요 앞으로 배치하고 요 오브젝트에 요 Z축만 가운데만 오도록 좀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여기다 두고서 이렇게 줄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또 배치를 하고, 또 얘도 리셋 엑스폼 컨버터 투 에디터블 폴리 어펙트 P1 온리 가운데 거 클릭 얼라인 포지션 전부 다, 그리고 시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X, Y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또 데칼이 배치가 되죠. 자, 이렇게 데칼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디테일들이 뭔가 계속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이렇게 약간 저는 요 과정이 항상 제일 재밌더라고요. 이 데칼 붙여가지고 퀄리티 올리는 게 저는 항상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 또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또 배치를 해볼게요. 뭐 여기다가 배치하고 뭐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다가 또 스케일 줄이고 이번엔 요렇게 가져가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스위프트 루프, 또 여기서 스위프트 루프, 얘를 90도 회전하고 이렇게 가져와서 배치하고, 뭐 여기만 살짝 이렇게 조금만 늘려줬고 여기 옆으로 조금 당겨서 기역자로 꺾어주고 살짝만 들어줄게요. 살짝만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또 그 피벗을 요 가운데 센터로 한번 옮겨준 다음에 리셋 엑스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에디트 폴리, 에디트 노멀 해서 이 녀석도 요 본체의 위쪽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교정, 측면도 따라서 이렇게 교정해서 이렇게 본체 노멀과 이렇게 본체가 바라보는 방향과 똑같이 일치하죠. 이렇게 쉐이딩이 이렇게 똑같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컨버트, 그리고 복사, 미러,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요 녀석 선택해서
이 녀석 어태치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사, 이번엔 Y로 복사,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가지고 어태치, 그리고 또 복사, 그 다음에 미러 Z축 아래로,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하면은 리셋 엑스폼을 해도 에디트 노멀로 했었을 때 모든 버텍스 노멀 값이 그대로 남아있고, 바운딩 박스도 깔끔하게 백으로 스케일도 정렬이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또 어디를 붙여볼까 고민이 되네요. 그렇다면 요걸 붙이겠습니다. 요 리프트 히어, 뭐 여기를 드세요. 이렇게 가져와서 배치하고, Y 눌러서 가운데로 배치, 여기서 살짝 사이즈 이렇게 줄이고, 오케이. 리셋 엑스폼, 컨버터 투 에디터블 폴리, 어펙트 피벗 온리, 이제 얼라인 포지션, 시메트리, 그리고 컨버트 이 녀석만 선택해다가 이번에 언랩 UBW 들어가서 오픈 UV 에디터를 누른 다음에 이 녀석 좌우 미러를 하면은 이렇게 복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저의 유튜브 채널 토치 3D 아카데미 회전해서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요. 좀 사이즈 줄이고 이렇게 위에다 가져다 대서 조금만 더 키우고, 토치 3D 아카데미. 자, 붙이고, 뭐 시메트리로 아까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또 복사해서 뭐 다양하게 그때그때마다 이제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죠.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동글뱅이, 요것도 붙여보시죠. 요 볼트, 요것도 이렇게 가져와서 뭐 이런 거는 뭐 원하는 위치에 뭐 딱딱딱딱딱딱 아무렇게나 많이 붙여도 이쁘죠. 이런 것들 이렇게 갖다 대다가 네, 이렇게 붙이고, 또 아래에 드래그해서 붙이고, 뭐 또 이렇게 해서 또 붙여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붙이고, 또 이 위쪽에다가도 이렇게 또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이렇게 또 붙이고, 이렇게도 한 번 더 해볼게요. 많이 붙여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태치 이 볼트 길이 어태치 한 다음에 리셋 엑스폼, 어펙트 비버 온리 본체 짝에다가 얼라인, 그리고 시메트리로 위 좌우 상하 위 아래다 시메트리를 걸어주면 이렇게 볼트가 따라라다닥 하고 붙어서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만 해도 벌써 많은 디테일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커션, 뭐 커션 어디다가 붙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거 많이 붙여보시죠. 이런 것도 뭐 화기염금 같은 것도 이렇게 가져다가 이런 데다가 뭐 화기염금 한번 이렇게 붙여볼 수도 있고, 반대쪽 위치에다가는 뭐 다른 거, 뭐 폭발주의 이렇게 세워다가 이렇게 돌려서 갖다 붙인 다음에 줄여서 이런 데다가 뭐 또 배치를 해보자. 이런 데다가 오케이, 이렇게다가도 해보고, 그리고 기왕
커션 만들었으니까 이거 또 땡겨서 이렇게 회전을 해다가 어디다가 붙일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한번 하나만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말고 반대쪽 있지. 요 아래 요게 있으니까 이건 한번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하면은 네, 데칼로 꾸미기 작업은 이제 1차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대단히 쉽죠. 별로 어려운 게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신에 요 본체랑 데칼은 좀 다르게 레이어를 구분해야 관리가 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자, 요 데칼들을 다른 레이어로 좀 옮겨둘게요. 요 데칼들을 일일이 다 선택을 여기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칼들을 한 번에 선택하기 위해서는 머티리얼 에디터를 열어다가 요 선택하기 위한 머티리얼을 누르고 그다음에 요 상단에 보시면은 셀렉트 바이 머티리얼이라고 있어요. 요 누르고 셀렉트 버튼 누르면은 요 머티리얼을 쓰는 오브젝트들만 잡혀요. 자, 요 상태로 토글 레이어 익스플로러 눌러서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하나 눌러서 레이어 만드는데 요거는 이름을 데칼이라고 하고 네,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데칼만 한 번에 깔끔하게도 감출 수 있죠. 자, 데칼 붙이는 것만으로도 디테일이 상당히 달라 보이실 거예요. 데칼 있음 요건 감추고 참고로 3D Max에서 이렇게 바라바라 떠는 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요거는 엔진 넘어가서 데칼 쉐이더를 적용하면 저렇게 절대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굳이 맥스에서 이게 거슬리시면은 요 오소그래프 U 버튼 눌러서 P가 아니라 U로 투시를 꺼버리면은 원거리에서도 꽤 잘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요 상태로 보면은 요 데칼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만 놓고 봐도 디테일이 확연하게 탁탁 다르게 보이시죠? 벌써 디테일이 뭔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볼 게 있는데요. 요 데칼 쪽에서 자, 이거 근데 이제 요거는 데칼이라기보다는 페이크 데칼이기 때문에 데칼 소스랑은 좀 다른 레이어로 또 취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눌러서 여기서는 페이크 데칼이라고 이름을 쓰고 이 안에서 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크 데칼 제작을 들어가 보시죠. 자, 페이크 데칼은 뭐 이런 느낌으로 제작을 해볼 건데요. 요게 컬러 노멀 데칼 쪽에 데칼 시트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트림 시트 쪽에 있는 정보도 딱히 아니에요. 요거는 어떤 느낌으로 제작을 할 거냐? 자, 먼저 요 본체로부터 디태치를 면을 하나 하는데 뭐 디태치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디태치 에즈 클론 즉 복제 디태치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을 또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면이 하나가 잡힙니다. 자, 요 면 클릭해서 살짝 앞으로 뜯어낸 다음에 자, 여기서 저 모양을 좀 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커넥트 해서 두 줄 나누고 요거 인셋을 하는데 인셋에 있는 요 조그만 창 세팅 창을 눌러서 보는데 여기 보시면 그룹이 아니라 요 바이 폴리곤으로 하면은 폴리곤 단위로 각각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컨트롤 I 눌러서 반전.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끝에 있는 버텍스들 4개만 잡아다가 여기서 챔퍼를 하는데 요 상태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밑에 있는 1을 내려서 빵으로 그러면 이렇게 약간 육각형 모서리라 그래야 돼.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나오죠. 자, 오케이 누르고 요 밑에 있는 거 4개 마저 잡아서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거 2개 다시 잡고 인셋으로 안으로 줄이고 지워 줍니다. 자, 먼저 이렇게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박스랑 요 녀석이랑 같이 잡고 언랩 UVW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맵심을 꺼주시고 오픈 UV 에디터를 연 다음에 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얘네들을 잡고서 한꺼번에 같이 피는 거예요. 그래야 요 위에 있는 요 잘라낸 요 폴리곤도 요 트림 시트 요 위치랑 똑같은 픽셀을 잡게 되면서 일단은 하나로 붙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션
누르고 뭐 맞는 방향 Y겠군요. Y 눌러서 하고 이렇게 줄인 다음에 회전하고 이렇게 쪼그라뜨려 가지고 기존의 위치에 다시 재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백플레이트랑 요 앞에 있는 저 페이크 데칼들이랑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감쪽같이 하나로 다 붙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 이 상태로 다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로 묶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핵심인데요. 뭐냐? 버텍스 노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움푹 들어간 디테일처럼 보이게 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러면은 같은 UV의 위치랑 같은 머티리얼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하나의 텍스처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음영만 페이크로 버텍스 노멀을 이용을 해서 바꿔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따로 디퍼드 데칼 쉐이더를 쓰거나 다른 텍스처를 이용하지 않고도 마치 데칼을 붙인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돼요. 자, 먼저 어떻게 하느냐? 3번 보더를 누르고 보더 라인을 바깥에 있는 것만 잡아다가 앞으로 이렇게 쭉 빼줍니다. 먼저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폴리곤을 해서 모든 폴리곤 다 선택한 다음에 이 폴리곤의 스무딩 그룹 쪽에서 각도를 1도로 한 다음에 오토 스무스를 해서 이제 각 면별로 스무딩 그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해줍니다. 자, 이 상태로 자, 에디트 노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의 그 편집되지 않은 노멀들이 보일 겁니다. 탑뷰 기준으로 앞쪽, 셀렉트 바이 노멀 앞쪽에 있는 요 버텍스 노멀들만 잡아다가 먼저 유니파이로 여기 있는 버텍스를 먼저 콜랩스 해줍니다. 하나로 합쳐서 유니파이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에버리지 셀렉티드에서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앞으로 좀 다듬어 줍니다. 자, 이 상태면은 이 초록색은 록 노멀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콜랩스를 한 이후로는 여기 있는 버텍스의 위치를 위아래 여기저기 막 움직여봤자 이 노멀 방향은 고스란히 유지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뒤쪽에 있는 이 파란색 노멀도 잡아다가 살짝 뷰포트 틀고 이렇게 뒤로 당겨서 최대한 평평한 느낌이 들도록 뒤로 당겨 줄게요. 자, 이렇게 당겼으면 이 녀석도 초록색, 이 녀석도 초록색이죠. 즉 둘 다 이제 버텍스 위치를 수정한다 그래서 요 노멀이 바뀌지 않도록 잠가버렸다는 걸 의미하죠. 자, 이 상태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를 누른 다음에 요 버텍스 요 폴리곤을 잡아다가 드디어 납작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반적으로는 자, 먼저 요거를 시메트리를 깨고요. 이렇게 옮겼습니다. 깨고 아래 거 치고. 자, 일반적인 폴리곤은 버텍스 노멀을 편집하지 않은 폴리곤은 버텍스 위치를 옮기는 거에 따라 가지고 면이 바라보는 방향도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도 짜부시키면 평평해지겠죠. 그쵸? 하지만 얘는 우리가 사용자가 버텍스를 편집을 해서 잠가버리기 때문에 요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얘를 짜부시켜도 저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고스란히 유지가 돼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상태로 다시 여기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버텍스가 뒤 백플레이트랑 같이 버텍스가 투영이 되는 UV의 위치는 똑같은데, 그리고 똑같은 텍스처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 위에 얹어가지고 버텍스 노멀을 편집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볼륨 데칼 같은 느낌을 바로 만들어 버렸죠. 그렇다면은 이 데칼은 이제 요 데칼이랑은 별개로 본체랑 같은 쉐이더를 써서 하나로 액터머즈를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데칼 쉐이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뒤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요 뒤에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도 얘랑 요 본체랑 요거랑 잡고 언랩 UBW 한 다음에 얘도 요거랑 UB가 안 맞으니까 요거랑 UB가 안 맞으니까 프로젝션에서 똑같은 위치로 배치,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서 기존의 트림 시트 위치에다가 이렇게 재배치만 해주면은 마치
데칼 쉐이더를 쓴 것처럼 이렇게 딱 픽셀이 다 연결되어 붙어 보이면서 안으로 들어간 듯한 이런 느낌만 딱 만들어낼 수 있죠. 바로 뭔가 디테일이 확 바뀌면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돼요. 먼저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주고, 여기도 여기 있는 뭐, 근데 여기는 이제 유비가 조금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맞추기는 어려워 보이니까 여기 있는 유비만 좀 정비율로 다시 펴줄게요. 이게 요 백플레이트랑 요거랑 그대로 프로젝션으로 딱 찍어야만 유비 왜곡 없이 웬만해서 디테일이 잘 나오게 되는데, 이 폴리곤의 뒷 백플레이트 자체가 왜곡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은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의 왜곡 비율을 맞추기가 조금 까다로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시 유비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이 상태로 언램 UBW 눌러서 맵심 끄고, 여기서 뭐 여기 챔퍼링은 딱히 나오지 않아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스케일만 위아래로 좀 줄여서 뭐 이렇게 일자로 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굳이 좀 통일감을 맞추자면 이렇게 맞추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군요. 아예 조금 감춰버리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요 옆에 면 하나 따다가 이 상태로 또 디태치 에즈 클론으로 면을 한번 뜯어내고요. 그래야 뒷면이 그대로 살아있죠. 이 상태로 앞으로 살짝만 뜯어내다가 얘도 여기 좀 지워주고, 얘는 이렇게 반 잘라다가 한쪽을 지우고 대칭으로 좀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컷으로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 요 선 잡아다가 챔퍼로 간격을 이렇게 벌려주되, 요 가운데 선은 필요 없으니까 빵으로 내리고, 오케이. 삭제를 해주고, 요 위에 버텍스 2개 잡고 엣지 눌러서 요 에디트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트 엣지를 눌러서 엣지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여기도 살짝만 더 이렇게 내려주고, 네, 뭐 요 상태면 될 것 같네요. 요 상태로 요거랑 요거랑 요거, 아이고, 여기도 올려주고 조금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한번 커넥트해서 이렇게 조금 더 내려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버텍스는 챔퍼를 이용해서 벌려주고 빵으로 해서 그냥 딱 각진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요거를 살짝만 옆으로 됐다. 그 다음에 요거를 시메트리, Y축 시메트리를 하고 컨버트 한 다음에 이제 모든 면을 가운데 하나 지우고 버텍스 디졸브, 그리고 모든 면을 잡고 인셋을 이용해서 안으로 들여준 다음에 삭제,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빼짝 배치. 자,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좀 대칭을 해보죠. 대칭을 해보고 X 대칭, 그리고 요 본체랑 같이 UV를 전개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픈 UV 에디터 연 다음에 요 select by element를 누른 다음에 요거 그리고 select by element 해제, 요렇게 뒷백판만 선택해다가 이건 좀 봐야 되겠군요. 이렇게. 자, 프로젝션 X, 그리고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잘 배치를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도록. 뭐 밑에 좀 까진 거 있어도 위아래 까진 거 있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플레이트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 바이 엘리먼트 요 데칼들 선택해다가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똑같은 정비율이 되도록 한꺼번에 펴준 다음에 또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뒤에 픽셀이랑 데칼이 똑같은 위치가 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데칼만 선택하고 보더라인으로 가장 바깥쪽을 잡아다가 밖으로 당기고, 얘도 바깥쪽만 잡아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당기고, 그리고 모든 폴리곤 선택에다가 오토 스무스 1도로 오토 스무스해서 모든 면들이 스무딩 그룹이 걸릴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에디트 노멀 넘어가서 얘는 탑뷰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랭스 줄이고 셀렉트 바이 노멀로 노멀만 바깥쪽 걸 잡고 유니파이로 한번 합치고 셀렉티드, 그리고 요 안쪽은 뒤로 당겨 가지고 이렇게 볼륨감이 빵빵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바깥에 선택 유니파이 셀렉티드, 안쪽은 뒤로 살짝 이렇게 당겨 가지고 맞추면 되겠죠. 이 상태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한 다음에 요 오브젝트 잡아서 얼라인 X축 얼라인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데칼이 얹어졌고, 페이크 데칼이 여기도 이렇게 마저 선택한 다음에 X축으로 정렬, 그리고 이렇게 뒤에다가 딱 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페이크 데칼이 또 잘 배치가 됐죠. 뒤에 있는 요 디퍼드 데칼이 파묻혔다면 그냥 앞으로만 빼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앞으로 빼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빼주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만 하면은 네, 데칼 쉐이더를 쓰지 않고도 마치 데칼을 얹어 올린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노멀 데칼이, 페이크 노멀 데칼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뭐 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한번 요 내기퉁에다가 해보죠. 요런데 여기도 디태치 에즈 클론, 그다음에 요거 면 하나 선택해다가 사이즈 조금 이렇게 줄이고 위로 살짝 들어 올리고, 요거는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렇게 두 줄을 먼저 제작을 하고 요 가운데 두 줄을 선택해서 커넥트 하는데, 요번엔 한 줄, 그래서 위치는 좀 뒤쪽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요 버텍스를 이렇게 붙여 올리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약간 요런 데칼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먼저 요것도 요 상태로 오케이, 오브젝트의 피벗이 센터인지 확인하고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X, Y, Z 다 배치가 되도록 먼저 이렇게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본체를 선택하고 같이 언립 UVW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데칼들 모두 선택, 그리고 본체 쪽에 있는 밑에 백플레이트 데칼 바로 뒤에 있는 폴리곤만 이렇게 선택을 해다가 됐죠. 자, 요 녀석들을 이제 또 프로젝션 Z로 같이 피고, 이번 요렇게 줄여다가, 이게 안타깝게도 얼티밋 트림 UV의 단점은 요 멀티 셀렉트로 모디파이어 올려놓고 작업할 때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좀 안타까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요렇게 저는 좀 겹쳐서 작업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해서 얼라인을 이용을 해서 일단 최대한 빠르게 배치를 해봅니다. 자, 됐군요. 자, 요 상태로 노멀 범프 원래 트림 시트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픽셀 위치가 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멀을 조정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판때기처럼 보이죠. 이렇게 와이어를 켜야만 이렇게 얹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에 다시 요 데칼만 선택해다가
요 위에 데칼들 이 보더라인만 잡고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요. 뭐 아래쪽도 잡고 내려서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오토 스무스 1 해서 스무딩 그룹이 폴리곤 단위로 먹히도록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에디트 노멀 올려서 위쪽만 잡고 유니파이 셀렉티드 그리고 아래쪽만 잡아다가 살짝 뷰포트 틀고 아래로 드래그. 그 다음에 여기도 맨 아래 거 잡았다가 유니파이 셀렉티드 바로 위에 거 잡아다가 뷰포트 살짝 틀고 드래그 해서 볼륨감 있는 요런 오목하게 그래서 약간 사다리꼴로 들어가는 요런 데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잡고 Z축 정렬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본체다 슬쩍 올려서 붙여주시면 네, 또 페이크 데칼이 이렇게 위에 게 됐고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Z축 자부 이렇게 올려서 살짝만 얹어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도 데칼이 들어갔고요. 위에도 이렇게 데칼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또 많은 디테일들이 올라간 느낌이 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또 데칼을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할 거냐? 요 가운데입니다. 요게 벤틸레이션, 요 환기구 같은 디테일이 있는데요. 자, 요것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요 벤틸레이션 그 황풍구 여기에 있는 요 프레임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뭐 아까 만든 요 밑에 있는 페이크 데칼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디태치 에즈 클론 그리고 요 복사된 거를 앞으로 살짝 당기고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서 이렇게 안쪽으로 좀 당겨 준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각진 듯한 느낌의 페이크 데칼이 아니라 링을 돌려서 챔퍼를 해서 이렇게 살짝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이제 또 시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앞, 뒤, 그쵸? 아래, 뒤 이렇게 시메트리를 걸고 본체 선택하고 다시 언랩 UVW를 눌러서 이번에는 얘를 같이 펴봐야 되겠죠. 근데 얘가 워낙 크긴 하네요. 뭐 커도 일단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들 이렇게 다 선택이 됐네요. 자, 아니군요. 뭐 요 앞에 하나만 잘라도 문제가 없겠군요. 자, 요거 자르고 먼저 Y축으로 잘라내고 먼저 이렇게 배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랑 연결되죠? 여기 아래 위 그쵸. 요렇게 먼저 비슷한 사이즈로 먼저 배치를 좀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도 요렇게 선택해다가 Y축 그리고 줄여서 그 끝에 버텍스 선택했었을 때 여기가 선택하다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생겨요. 이 선택을 했더니 이게 기존에 요 폴리곤 상에서 실제로 붙어있는 버텍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선택했었을 때 여기 버텍스가 파란색으로 다른데 찍힌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도 선택했더니 요 아래가 찍히죠. 그렇다는 건 요렇게 뒤집어 주고 요렇게 해야 요렇게 연결이 되는 버텍스 위치라는 거죠. 자, 여기도 먼저 폴리곤 선택하고 프로젝션 해주고 사이즈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얘는 뒤쪽인 거군요. 아닌가? 선택을 해봤는데 그렇군요. 뒤쪽이군요. 얘는
얘는 이렇게 돌리고 위아래 반전을 해야 하나, 둘, 네,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리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선택, 프로젝션 줄이고 해서 버텍스를 잡았을 때 연결이 되는 게 얘랑 얘군요. 이렇게 회전했었을 때 위아래가 뒤집혀 있으니까 여기도 미러로 뒤집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바탕 노멀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에 먼저 이 버텍스 붙일 위치에다가 비스무리하게 배치를 해준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 트림 사이즈에 맞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치하고 줄여서 트림 사이즈에 맞춰서 일단 먼저 배치를 해주세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으로 배치를 하고 사이즈를 줄이고 여기도 사이즈 좀 줄여 맞춰주고 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서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려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버텍스만 이렇게 잡아다가 우클릭 웰드 셀렉티드를 하면은 요 트림끼리 마저 이제 버텍스가 붙어서 연결이 되죠. 이 상태로 얼라인으로 정렬만 한 번 더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또 밑에 버텍스의 위치에 딱 밑에 유비 위치에 딱 맞게 배치가 되어서 이 픽셀들이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데칼 작업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더라인 잡아다가 앞으로 당기고 얘는 스무딩 그룹을 다 그대로 준 상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대로 다 주고요. 이 상태로 에디트 노멀 요 앞쪽만 먼저 잡고 셀렉티드 뒤쪽은 살짝 뒤로 당겨서 볼록한 느낌이 들도록 여기도 에버리지 셀렉티드 여기도 이렇게만 뒤로 당겨서 이렇게 볼록한 느낌의 데칼이 되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요것도 앞뒤를 Y로 짜부시키고 배치를 시켜주고 여기도 짜부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면 네 이렇게 데칼이 완성되어서 붙었죠. 자, 그 다음에 벤틸레이션을 제작을 할 건데요. 벤틸레이션은 우선 여기 그냥 판때기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플랜 벤틸레이션의 개수는 4개 정도로 할 거고요. 자, 요 판때기의 위치는 요 본체와 요 데칼의 사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묘한 위치에 배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컨버터 투 에디터블 폴리 이제 유틸리티의 리셋 엑스폼의 리셋 셀렉티드 컨버터 투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에 가로로 드래그 셀렉트 그리고 4개 커넥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먼저 트림 시트를 매핑을 할 거예요. 트림 시트를 매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4개를 모두 다 브레이크를 해서 얼티밋 트림 UV를 켜다가 첫 번째 인덱스에 128 그리고 레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줄로 모두 모아준 다음에 요거를 뭐 이런 작은 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줄게요. 네, 이렇게 완료가 되었죠. 자, 보시면은 최종 완성본 이미지 샘플로 올렸던 걸 보면은 여기가 평평하지는 않고 이렇게 하늘을 반사하다가도 뭐 앞을 반사하고 이렇게 볼록볼록한 느낌의 딱 그런 실제 벤틸레이션의 느낌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위를 반사하고 앞으로 반사하는 듯한 이런 올록볼록함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트림 시트 상에서는 저런 벤틸레이션 디테일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요 트림 시트 평면을 바라보는 트림 시트를 매핑한 상태로 바로 벤틸레이션처럼 보이도록 만들 거예요. 이건 역시 어떻게 하느냐, 페이크 데칼과 마찬가지로
버텍스 노멀을 컨트롤해서 페이크 데카를 만들어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림 시트에는 없는 디테일을 이제 보조적인 수단 에디트 노멀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거죠. 자,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 벤틸레이션 작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버텍스를 컨트롤 A로 선택한 다음에 이 브레이크를 눌러서 모든 버텍스를 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곤을 다 잡아주고요. 이 상태로 회전을 하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유즈 피버 포인트 센터 이 아이콘을 보시면은 다른 애가 아니라 요 첫 번째 그대로 요거를 쓰시면 돼요. 요거 기준으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각자 폴리곤 단위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자, 이 상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에디트 노멀을 얹어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노멀을 이렇게 조절할 거예요. 요거 위에 하나, 요거 위 거, 두 번째 거의 위, 세 번째 거의 위, 네 번째 거의 위를 선택을 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당기고요. 아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할 게 아니고요. 정면을 바라보게 할 겁니다.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위쪽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벤틸레이션처럼 이렇게 면이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금 노멀의 방향을 보시면은 이렇게 교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교정을 했어요. 노멀의 방향을. 자, 요거를 시각화를 해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자, 기존의 노멀은 폴리곤 있고 노멀의 방향이 이렇게 사선이었어요. 그대로 그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즉 얘는 그냥 사선 오브젝트였던 거죠, 기존에는. 하지만 지금은 요 사선인 면을 요 위에 있는 노멀은 앞을 바라보게 만들었고요. 요 아래에 있는 노멀은 위쪽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노멀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게 됩니다. 요 사이에 있는 노멀들이 이런 식으로 보관이 돼요. 그렇다는 거는 요거를 이제 하이폴로 도식화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 요런 폴리곤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요렇게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서 하이라이트가 마치 둥근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죠. 기존 거고요. 평면이죠. 공면이 된 거죠. 이런 느낌으로. 자, 요거를 이제 우클릭을 해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그리고 요 상태로 얘네들을 납작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버텍스들을 그대로 웰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벤틸레이션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트림 시트에는 없는 이런 노멀의 느낌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어펙트 피벗 온리 리스 셀렉티드,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다시 재배치 이렇게만 해주시면 트림 시트에 없는 그런 데칼을 요렇게 만들어냈죠. 자, 요것도 이제 그 대칭, 결과값을 대칭하기 위해서 본체에다가, 요 본체 아니죠, 피벗이 가운데 있는 본체 요 녀석에다가 얼라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카피, 그 다음에 위아래 미러, 그 다음에 요 녀석 본체로부터 미러를 건 걸 어태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카피, 그 다음에 뒤로 미러를 한 다음에 다시 본체를 가지고 어태치를 눌러서 미러를 건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서 합치면은 이제 리셋 엑스포멀에도 기존에 수정한 버텍스 노멀들의 방향이 이렇게 고스란히 유지가 되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는 벤틸레이션, 위를 바라보는 벤틸레이션,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잘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예시 샘플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데칼 작업이 완료가 되었어요. 뭐 여기도 그 라이트가 들어가긴 하는데 저 라이트 뭐 금방 붙이고 올게요.
네, 앞에까지 디테일을 붙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하이 퀄리티로 봤었을 때에도 네,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데칼들의 느낌이 깔끔하게 잘 붙어가지고 디테일이 완성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컬러링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스탠다드 모드로 돌아간 다음에 컬러링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컬러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요 데칼들만 감춰줄게요. 데칼들은 감추고 페이크 데칼과 본체 두 개는 그대로 버텍스 컬러 작업을 할 겁니다. 저 데칼 시트들은 그대로 원본의 컬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자, 이 상태로 버텍스 컬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먼저 모든 오브젝트를 컨트롤 A로 붙잡고 화면에 보이는, 그리고 여기서 우클릭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눌러서 버텍스 채널 디스플레이를 누르면은 이제 버텍스 컬러를 시각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림자가 빠지는데, 이 버텍스 컬러 시각화의 단점은 요 베이스 컬러 텍스처가 미리 들어가 있으면은 요 컬러랑 그 버텍스 컬러랑 곱하기가 돼가지고 정확한 색상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컬러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황색 같은 컬러를 찍고 싶다 하면은 이 주황색이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본체 컬러랑 멀티플라이가 돼서 곱하기가 돼서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텍스 컬러 작업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이스 컬러 맵을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버텍스 컬러만 깔끔하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요 바깥에 있는 요거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저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시 이미지 기준으로 그냥 찍어서 이렇게 컬러를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요 본체 박스는 좀 그런 건페인트 메탈처럼 좀 어두운 회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봤고요. 근데 뭐 얘는 요 컬러만 지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그리고 요 클립 같은 데에도 똑같이 폴리곤 모드 들어가서 폴리곤에 있는 버텍스 컬러를 선택한 다음에 스포이드로 요 컬러를 찍어서 완성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요 끝에 있는 폴리곤은 얘는 또 다른 컬러를 지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요. 주황색으로.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 폴리곤을 바로 다 잡으면 되니까 여기 있는 모디파이 셀렉션에서 시밀러를 눌러서 비슷하게 생긴 요 폴리곤들을 다 잡은 다음에 여기서 그 원하는 주황색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 요 정도 컬러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요 어두운 회색과 주황색은 딱 요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자, 가운데 본체 컬러 잡아야 되니까 본체 오브젝트 선택, 엘리먼트로 전체 선택, 그리고 폴리곤의 컬러를 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요 프레임은 주황색으로 지정해 줄 거니까 모든 폴리곤 다 선택하고 F2번을 눌러서 이 폴리곤 셀렉션에 빨간색이 거슬리니까 F2를 누르면은 와이어 기준으로 선택된 게 보여요. 보여요. 이걸로 이렇게 컬러 피커 또 해주고, 여기 있는 요 데칼도 본체 컬러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본체를 그대로 찍어주면 되겠죠. 자, 요 안에 벤틸레이션은 뭐 그냥 일반 금속적인 느낌을 쓸 거기 때문에 대략 187에 좀 많이 밝은 그냥 강철 같은 색깔이 들도록 하면 되고요. 여기도 데칼을도 본체 컬러 그대로 가면 되니까 선택해주고, 요 클립 같은 것도 본체 색깔 그대로 따라가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요 데칼도 본체 컬러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요 위에 있는 요 부속 디테일도 본체 컬러를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따라가되, 요 안쪽에 있는 여기 요 폴리곤 요것만 모디파이 셀렉트 모디파이에서 요 시밀러로 비슷한 거 선택한 다음에 얘는 뭐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도 데칼이 안 바뀌었군요. 여기도 본체 컬러 그대로 찍어서 선택.
폴리곤 선택하고 본체 컬러 선택 이렇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데칼이 또 본체 컬러를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되고요. 자, 이게 미묘하게 본체 컬러랑 비슷하게 안 찍혔군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손잡이도 기본 컬러는 요 봉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속으로 가고, 그리고 본체랑 연결을 해주는 요 부분을, 연결 부분을 본체 색깔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요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 글로우 눌러서 선택하고 시밀러로 비슷하게 생긴 거 잡은 다음에 얘네는 또 본체 컬러를 따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버텍스 컬러 지정 자체는 일단 완료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버텍스 컬러의 디테일을 더 올려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그래서 자, 버텍스 컬러를 지정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만 좀 알면은 어떻게 디테일을 올려야 될지 좀 감이 오는데요. 자, 첫 번째, 폴리곤으로 선택할 때에는 그냥 폴리곤 단위로 색상이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블렌딩 없이 딱딱딱하게. 하지만 버텍스 단위로 컬러를 지정을 하면은 그라디언트 정보처럼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안쪽 보더로, 셀렉션을 보더로 바꾸고 요 안쪽에 있는 구멍 뚫린 엣지 부분을 다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요 버텍스를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은 요 보더라인에 잡혀있던 버텍스들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요걸 기준으로 버텍스 컬러를 그대로 조금 어둡게 바꿔주면은 마치 그 AO 맵이랑 살짝 블렌딩을 해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안쪽에 살짝의 덩어리감이 조금 더 잡히게 되겠죠.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덩어리감을 조금 더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안쪽과 안쪽을 보더라인 잡고 컨트롤 버텍스 클릭, 그리고 이 상태로 컬러의 명도를 그대로 낮춰서 AO처럼 보이도록 조금 더 덩어리감을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버텍스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더 컬러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꽤 괜찮은 덩어리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아래쪽 버텍스 여기 이렇게 잡고요. 왜냐면 요 맞닿은 부분이랑 그 어둠이 비슷해 보여야 한 덩어리로 딱 묶이는 느낌이 깔끔하게 들 테니까요. 여기도 요 안쪽 요 귀퉁이 쪽, 여기 귀퉁이 선택하고 또 돌려서 귀퉁이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명도도 살짝만 낮춰주면 이렇게 AO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어요. 더 마이크로하게 디테일을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면은, 자, 먼저 만약에 여기 요 안쪽에 요 회색 영역 쪽으로는 AO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요 주황색 쪽으로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같은 그런 복합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럴 때는 먼저 요 둘레부터 먼저 잡습니다. 이렇게 둘레를 잡고요. 이게 버텍스 페인트 모디파이어도 있지만 버텍스 페인트 모디파이어는 기본적으로 브러쉬 기반이다 보니까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페인팅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 색 지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버텍스 페인팅 모디파이어는 별로 쓰지 않는 편이고요. 자, 먼저 이렇게 폴리곤 단위로 선택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어둡게 만들어 줍니다. 먼저 어둡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엣지만 이번엔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장자리 쪽 엣지만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다가 선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컨트롤 버텍스 셀렉션 클릭을 한 다음에
요 부분의 버텍스 컬러를 요 본체 쪽 원래의 본체 색깔에다가 다시 스포이드를 갖다 찍으면은 요 안쪽만 AO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바깥쪽의 컬러는 원복이 되어서 이렇게 훨씬 더 입체감이 두드러지는 것 같은 이런 효과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안쪽에 여기에 AO 효과를 넣고 싶으면은 요 비슷한 폴리곤을 잡아다가 그다음에 요거를 텍스트 컬러를 슬쩍 어둡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엣지만 요 아래 여기는 아래쪽 여기는 위쪽 엣지만 요렇게 잡아다가 또 컨트롤 버텍스 클릭 그리고 본체의 기본 색상을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은 요 아래쪽에만 요 위쪽에만 이렇게 AO 효과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훨씬 더 덩어리가 두드러지는 듯한 이런 컬러링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다가 요 안쪽 버텍스만 이렇게 잡아다가 여기도 요 안쪽만 버텍스 잡아다가 여기도 잡고 여기도 이렇게 잡고 여기도 이렇게 잡고 여기도 잡아서 여기 안쪽에 있는 버텍스 컬러만 어둡게 지정을 해주면은 마치 AO가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더 덩어리가 확실하게 들어간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데칼도 이 안쪽에다가 그런 컬러링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보다 더 깊은 음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도 버텍스 컬러를 안쪽만 잡아다가 이렇게 살짝 더 어둡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굳이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페인팅 하는 것과 비슷한 퀄리티 완벽 당연히 손으로 꼼꼼하게 페인팅하는 그런 그런 픽셀 단위의 페인팅만큼의 퀄리티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이 버텍스 페인팅도 폴리곤과 버텍스 페인팅 모드 그 두 가지를 오묘하게 섞어서 잘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AO 효과를 이 틈바구니 쪽에다가 넣어주고 싶다.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해다가 조금 어둡게 처리하고 여기 엣지만 여기 엣지 여기 그리고 위쪽에서도 여기랑 여기 버텍스를 잡아다가 컨트롤 버텍스 셀렉션 컬러에서 스포이드로 본체 색깔을 찍으면 이렇게 도드라지는 듯한 페인팅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또 요 안쪽 보더라인 잡고 여기 보더라인 잡고 그대로 컬러를 버텍스 셀렉션으로 컨트롤 누르고 바꿔준 다음에 컬러를 또 한 번 더 어둡게 해주면은 이렇게 AO가 붙어버린 듯한 느낌이 또 들 수도 있고 여기도 덩어리감을 잡아주고 싶다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다가 비슷한 폴리곤으로 시밀러를 잡고 이 상태로 F2 눌러서 컬러를 좀 본 상태로 어둡게 줄이고 요 엣지 둘레를 이렇게 또 더블 클릭해서 잡아다가 더블 클릭 컨트롤 더블 클릭 이 상태로 컨트롤 셀렉션 버텍스 눌러서 다시 본체 원본 컬러를 선택을 하면은 또 가장자리 쪽에만 이렇게 AO가 들어간 듯한 효과를 부여해 줄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보더라인 파이프의 보더라인만 잡아다가 그대로 컨트롤 버텍스 셀렉션 그리고 버텍스 컬러를 슬쩍 어둡게 하면은 이렇게 AO가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버텍스 컬러만 잘 응용을 해도 이 버텍스 컬러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벌써 꽤 풍부한 양감과 컬러를 내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죠. 또 컨트롤 버텍스 셀렉션 그리고 살짝 어둡게 이렇게 요 바깥쪽은
여기는 안 어두워도 될 것 같네요. 여기는 다 선택을 해다가 컨트롤 버텍스 셀렉션 일반 본체 컬러 오케이. 뭐 요건 요 상태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요 주황색도 요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다가 보더라인 선택하고 컨트롤 버텍스 셀렉션 그리고 명도를 좀 더 어둡게 하면은 그쵸, 이렇게 훨씬 더 덩어리가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잡히고, 여기도 안쪽을 조금 이렇게만 잡아도 요건 여기 버텍스 여기는 여기 폴리곤 하나 잡아다가 시밀러로 비슷한 폴리곤 요렇게 앞뒤로 다 잡아주고 이 상태로 컨트롤 버텍스 셀렉션 하면은 요렇게 4개짜리가 다 잡히겠죠. 이 상태로 또 어둡게만 좀 해줘도 AO 같은 효과를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렇게만 해도 또 안쪽으로 훨씬 더 들어간 듯한 양감 있는 컬러링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뭐 여기는 여기 그대로 그냥 좀 더 어두워도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이렇게 잡아다가 면을 이대로 그대로 잡고 그리고 여기도 잡고 오케이. 자, 이 상태로 컨트롤 버텍스 클릭, 그 다음에 요건 그대로 어둡게 해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어둡게 그려. 이렇게만 해도 또 양감이 훨씬 더 살죠. 네,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그런 컬러링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굳이 한 번 더 잡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도 이렇게 더블 클릭 선택을 해다가 마지막으로 여기만 해보죠. 마지막으로 여기도 조금 더 어둡게, 그리고 바깥쪽 버텍스들만 잡을 수 있도록 엣지로 바깥쪽만 이렇게 다 선택을 해다가 오케이, 거의 다 됐네요. 다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로 또 컨트롤 버텍스 클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텍스 컬러를 본체 쪽 컬러로 지정만 해주면은 이렇게 마저 안쪽에 깊은 AO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버텍스 컬러의 지정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이 상태로 이제 요 데칼까지 같이 꺼내면은 이렇게 엔진으로 넘기기 위한 사전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뭐 요 버텍스 컬러는 뭐 다시 뭐 베이스 컬러만 연결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한층 조금 더 어둡게 나오긴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엔진에서는 오버레이 블렌딩을 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실제로 훨씬 더 밝은, 오히려 요 버텍스 컬러에 이 버텍스 컬러의 컬러는 그대로 살아나면서 요 커버처 디테일과 요 표면에 있는 요 틴트 컬러들만 고스란히 살아나는 느낌으로 매핑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도 일단 뭐 이렇게만 연결을 해도 뭐 상당히 꽤 그럴듯한 느낌으로 텍스처링이 완료가 된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양감이 들어간 듯한 그림자에, 그리고 트림 시트에 의한 틴트 디테일과 모서리 디테일들, 그리고 요 데칼 시트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이런 부차적인 디테일들과, 그리고 페이크 데칼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이런 정밀한 노멀 데칼들까지, 그리고 이런 벤틸레이션, 존재하지도 않는 벤틸레이션 데칼까지도 이렇게 다 제작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드디어 다음 시간에 요 SF 박스 모델링 강의가 종료가 됩니다. 다음 강의로 종료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언리얼 엔진으로 올려서 이 컬러를 최종적으로 오버레이 블렌딩을 이용해서 살려내고,
그리고 데칼 쉐이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혼합이 된 상태도 살려내고, 그리고 이제 트림 시트는 이제 그 요 커버처 마스크 맵이랑 이제 트림 시트랑 다른 것들을 조합을 해서 엔진에서도 요 엣지 웨어 효과까지 마저 최종적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요 박스 오브젝트를 완성을 드디어 해볼 겁니다. 자, 현재까지는 요 SF 박스 모델링이 끝난 이후에는 어떤 걸 진행을 해볼지 아직 좀 고민 중이에요. 뭐 요것과 더불어서 그 다른 최근에는 이제 다른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제 트림 시트 중급 또는 심화편에 해당하는 강의용 예제를 병행해서 제작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 강의로 어떤 것을 진행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혹 요 동영상 강의를 끝까지 보아주시고 나서 이제 뭐 어떤 강의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주시면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드디어 SF박스 모델링 마지막 강의로 이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 박스 꾸미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